허리 디스크는 증상이 조금만 심해도 수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나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4개월 전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30대 남성입니다. 하역 중에 떨어져갖고 공고리 발에다가 떨어져갖고 다치게 됐어. 며칠 처음에는 발이 아파갖고 발만 신경 쓰다가니 근데 지나갈수록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검사 결과 허리뼈 4번과 5번 사이에서 수액이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는 허리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제일 아픈 게 거의 많이 걸으면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걸으면은 막 아파갖고 못 찾겠더라고요. 허리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물렁뼈가 튀어나와 주변의 신경근을 누르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허리와 엉덩이에 통증을 느끼거나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제 물렁뼈가 약해져 있다가 외상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잘못된 자세, 습관 그렇게 해서 허리 물렁뼈에 가해지는 로딩이 커지는 그런 자세를 자꾸 취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격이나 이제 나이에 비해서 허리를 싸고 있는 근육이 약한 경우, 그런 경우가 흔하고요. 바로 누웠을 때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MRI 검사를 통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80~90%는 한두 달 정도 안정을 취하거나 소염 진통제와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세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로도 효과가 없다면 고주파 플라즈마를 이용한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통증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시술 전 7.08이었던 허리 디스크 환자의 통증 강도가 시술 후에는 1.84까지 크게 감소했습니다. 만성적으로 요통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추간판 내장증, 수액 탈출증 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나이가 아주 많거나 아니면 물렁뼈가 터지면서 마비가 진행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전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이 50대 남성도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좀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니까 일상생활을 해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만족합니다. 평소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바르게 편 채 앉아야 하고 물건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최대한 몸에 가깝게 붙여서 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래보다 성장이 더딘 아이들은 알레르기 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한방 치료가 아이들의 알레르기 비염과 성장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일본에서 열린 동양의학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일본 도쿄 오타구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7개월 된 남자아이입니다. 飲んだ後にこの目が腫れてすごい腫れてしまったんで泣いたし痒がったんで 검사 결과 계란과 우유 알레르기 환자입니다. お薬を飲んでちょっと引いたけどでも夜一日中ずっと寝ては泣いて寝ては泣いてそれですごく大変で心配でした.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과 코막힘으로 숨쉬기가 어려워 잠을 잘 잘 수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어린이의 10% 정도는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 寝る子は育つという日本にことわざがありますけど、眠れないというのはその人の成長に障害があると言えますね. 그런데 최근 한약과 레이저 침 등을 이용한 우리의 알레르기 비염 한방 치료 연구 논문이 이달 초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62회 동양의학회에 채택됐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알레르기 비염에 걸려 잘 자라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이 224명을 대상으로 녹용과 율무, 천마와 같은 성장판을 자극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한약을 먹였습니다. 또 레이저 침으로 경혈을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73에서 90%가 알레르기 비염이 크게 완화됐고 키는 연평균 성장치보다 2배나 되는 5에서 10cm나 자랐습니다.
노경이 성장판으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요. 또 산소 공급을 잘 해서 키가 잘 크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서 또 면역력을 키워줘가지고 몸을 튼튼해지게 해서 고친다는 게 좋은 점이죠. 非常に役に立ってと思いますね。実際に漢方薬とか針をすることで非常に急に身長が伸びたりとか、すごく元気になってきますね。 동양의학회는 일본의 한망 전문의와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로 매년 한일 한의학 교류에 장이 되고 있는데요. その6条がどういうところに作用するのか、例えば特に成長ホルモンを刺激するのかどうか、こういうのを日本でも検証してみると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漢方治療、鍼灸治療というのはとても有効な治療ですので、一般の西洋医学に合わせてこういった治療を合わせていくの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 서양의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알레르기 치료에 한방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환자들의 치료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합병증이 오면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당뇨병을 알아온 조경현 씨입니다.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후 자율신경 이상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자주 배가 아픈 위장장애를 겪어왔는데요. 질병의 고통만큼 두려운 것이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4번을 맞기 때문에 이제 뭐 주사 바늘이나 뭐 그런 인슐린이나 먹는 약이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 외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용품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7월 1일부터 혈당 검사지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금액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인데요. 연간 4만 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150억 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부터 요양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0년째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이 여성은 얼마 전부터 눈이 침침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 망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과에 가서 당뇨 혈당 관리는 하는데 그래도 안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동안 안과 안 왔던 게 후회가 되긴 되죠. 당뇨는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성인 실명 원인 1위의 당뇨 망막증. 당뇨 환자의 40%가 앓고 있는 합병증인데요. 단순히 눈이 피곤하거나 노안으로 생각하다 시력을 잃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시력이 나쁘다 하는 정세가 있을 때 병원에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매년 한 번씩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도 매년 한 번씩 가서 당뇨 망막이 생기는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건강검진은 당뇨병 검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50대 이후라 그러면은 2년에 한 번 정도, 65세를 넘게 되면은 매해마다 정도 이렇게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 인구는 약 500만 명. 국민 10명 중 1명이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데요. 전문의들은 칼로리 높은 식단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